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전세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야.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전세 레버리지 끼고 사거나 혹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니까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전세 규제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전세 대출을 쪼이면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요? 전세에서 월세화가 진행되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부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세가 갭 투자를 조장한다. 맞죠?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린다. 이것도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를 줄이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아?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와 현실은 다릅니다. 자, 만약에 전세가 갭 투자를 조장하고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린다면 갭 투자를 훨씬 많이 했던 지방 집값부터 올랐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지방 집값은 내려가고 있고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죠. 서울 핵심지가 오르고 지방은 침체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세 가격이 지역 간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은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반대로 전세가율이 50%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서울의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집값이 더 가벼워지고 서울의 집값이 더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팩트는 전세 레버리지가 핵심이라면 사실은 지방이 더 폭등해야 정상이죠. 전세 레버리지가 80%나 되기 때문에 갭을 끼고 사는 갭 투자 비용도 높을 거고 갭 가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방에 집을 많이 사니까 지방 집값이 올라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완전 반대로 서울은 폭등하고 지방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서울은 토어즈로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토어즈로 묶이기 전에도 현금 부자들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세 때문에 오른다라는 논리가 사실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았죠. 서울 갭 투자를 하려면 이미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요. 단돈 예전처럼 뭐 5천만 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라는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토어제가 지정되기 전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왜? 10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5억이라고 봤을 때 최소 5억은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갭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서울은 현금 부자들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는 전세 레버리지보다 소득과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가 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죠. 자, 해외에는 전세가 없어요.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외, 뉴욕이나 런던, 도쿄 같은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집값이 싼가요? 이번 상승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고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만약에 전세가 이유라면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데 그럼 한국만 올랐어야 되는데 전 세계 주요 도시인 런던, 뉴욕, 도쿄 이런 주요 도시들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일자리도 있고 인구 밀도도 있고 소득 수준도 있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집값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른 거지 전세가가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의 원인은 있겠지만 이게 주요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전세 대출 규제에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어디로 가죠? 당연히 월세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월세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월세화의 역습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 봤는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대출이 막히면 수요는 월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이 되는 거죠. 자, 전세의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럼 이런 나비 효과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합니다. 왜? 전세보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비싸니까. 월세로 살면 장기 거주할 때 불안정한 게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됩니다.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월세화가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월세를 낼까 아니면 원리금을 낼까 뭐가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이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월세를 볼까요? 매달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이죠. 그냥 집주인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계약 갱신할 때 '가격을 인상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될 확률이 높죠. 왜냐면 26 년, 27 년, 28 년에 공급 물량 신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와 월세 비용은 더 올라갈 겁니다. 매물이 귀해지니까. 그러면 이걸 다 내고 나면 높아진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자산이 없죠. 즉 남의 집 대출을 그냥 갚아주는 꼴입니다. 반면에 내가 만약에 그냥 집을 샀어요. 좀 가격대가 낮은 주택이라도 내가 만약에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그냥 샀다라고 쳐 볼게요. 그럼 내 자산으로 일단 축적되는 돈이죠. 대출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같이 갚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는 건 물론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해지까지 됩니다. 월세를 살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지만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지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주택 마련이 월세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고집하다가 월세로 갈 수 있는데 월세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선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매매로 선회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월세 비용이 원리금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는 게 낫다라는 심리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집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 거주 안정성, 거주 자율성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도 내 집에 살다 보니까 내 집에 살면서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가격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사 걱정 없죠.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 순자산이 증가하는, 내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순자산으로 변하는 자산 가치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세가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는 주거비를 완충해 주던 실질적으로 굉장히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규제하게 되면 이 규제의 역설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전세를 규제하게 되면 사람들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사람들은 월세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세를 규제하면은 앞으로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본인한테 맞는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냐 월세냐가 아니라 어떤 주거 형태가 본인의 삶과 자산 증식에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세도 아니다. 월세도 아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매매가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되면 2년 뒤, 4년 뒤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월세 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부족한 돈이더라도 내가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모아서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걸 산 다음에 그다음에 또 갈아타기하고 갈아타기해서 자산을 증식해 나가야지, 전월세를 살면서 '이거 규제하면은 가격이 빠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전세 규제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대출 막으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전세 가격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집값 상승의 원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월세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매매해야 되는지, 이게 더 본인 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월세 살지 마시고 꼭 26년에는 내 집 마련해서 좀 편안하게 자산 증식도 하고 그다음에 거주 안정성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